예, 오늘 키워드는 성홍열인데요. 네. 성홍열 어떤 질환입니까?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감염병인데 예, 붉은 피부 반점. 질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서 이제 그 성홍이라는 게 뭐냐면 예. 어르신들이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셨던 말 같은데 음. 원숭이를 성성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아. 성성이 뭐냐면 이제 오랑우탄 계열의 네. 큰 원숭이 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예전 뭐 춘추얘기 같은 예전에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신비의 짐승 이런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 성자인데 그 붉은 털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오랑우탄이 좀 붉은 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전신에 붉긋붉긋한 예. 그런 이제 반진이 올라오고 한다고 해서 성홍이라는 말이 고대에 붙여진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 인후부를 이제 입구로 해서 인후 감염을 시작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제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유래가 좀 독특하네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보통은 왜 이렇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다든지 뭐 이게 보통 이런 경우 많던 것 같아요. 의사 이름 따는 거는 이제 1800년대 이후에 이제 아. 사실 그 의과 서양의 의학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해부학도 1500~600년경 시작을 했고 예. 역사가 짧은데 동양의학은 뭐 3000년 4000년 되다 그렇죠. 보니까 동양 쪽의 질병들은 대부분 예. 약간 전설 이런 것에 유래해서 또는 무슨 모양 따가지고 이제 붙이고 이제 그 의과 서양 의학들은 이제 예.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의학자들 발견자들 명명자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특징이 있죠. 감염률이 이제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높습니다. 아, 어린아이에게. 그렇습니다. 한 80% 이상 가까이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높게 되는 이유는 아직 그 면역이 좀 이제 성숙하지 않은 면역 어느 정도 성숙해진 성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있었잖아요. 거의 그랬죠,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가 이후에 이제 어떤 유치원 이제 맞벌이 네.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생활을 이제 일찍부터 하게 되고 예. 아직 면역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이제 그 성홍열이 생기면 성홍열은 이제 그 연쇄상 구균이라는 이제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주된 증상이 붉은 반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인후통이죠. 인후통. 감기처럼 예, 예. 목이 붓고 예. 그리고 이제 딸기 혀라 그래가지고 혀가 이제 안 좋다 두통이 온다든지 한 38도에서 40도 되는 그 발열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증세가 먼저 오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약간 그 사포 만지는 것 같은 꺼끌꺼끌한 아, 그런 독성 변화가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까칠까칠한 그런 이제 발진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일단 인후통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흔히 독감하고 감기하고 이제 비슷하게 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잘 그 모르고 예. 방치할 때 사실 성홍열은 이군 전염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쫙 퍼지는 거죠.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보통은 이제 감염자들의 일반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그렇지만 네. 이제 비말 감염이 많이 비말 됩니다. 감염. 재채기, 콧물, 뭐 기침 뭐 이런 것들에서 되는데 또 예전에 손도 많이 씻으라고 한 게 문고리도 막 소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 비말에 감염된 자기 손에 분비물로 이제 문고리 같은 걸 만지다든지 장난감을 같이 접촉하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뭐 상처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예. 계절적 특수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면역 체계가 그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예. 특징적으로는 이제 겨울 되면은 감기 잘 걸리는 것처럼 뭐 아무래도 환절기 때나 환절기보다는 환절기는 조금 아니고. 겨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환절기는 약간의 알레르기성 반응,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변화보다는 추울 때 예를 들어서 때.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이제 한 20~30%씩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추울 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겨울에 왕성하게 이제 막 환자들이 이제 증가하는 양상인데 요새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게 되면은 또 아이들 더위 많이 타니까 에어컨 세게 틀어놓는 경우에 또 그 중에 면역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환아를 이제 양성 그런 이제 결과로 오게 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더 감염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감염률은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사실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별로 물론 없다. 이제 아주 면역력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그렇죠. 감기에도 증상이 악화되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10세 미만, 많아도 12살 정도 안에 대부분의 환자군이 분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주로 12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난 발진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발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구체적으로? 주로 이제 그 아무래도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네. 혈액에 있던 독소가 임파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거가 되고 거기에는 임파선 백혈구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임파선이 많이 발생한 이제 처음에 시작 발진은 이제 목 주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목 주변에서. 목과 가슴, 임파선이 있고 흉선이 있고 하니 가슴에서 시작을 해서 뭐 그 오금이라고 하죠. 손목 오금이라든지 아니면 네. 사타구니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임파선이 많이 발달돼 있는 부위에 가서 이제 많은 발진 양상을 보이고요. 얼굴을 뺀 거의 전 영역에 아. 예, 얼굴은 보통 그냥 빨긋빨긋한 네. 열감 이제 이런 정도로 홍조를 보이고 얼굴 밑으로 목 부위 쪽으로는 이제 발진들이 그런 임파선이 많이 발생한 부위에 사포처럼 까끌까끌하게 잘 생기죠. 까끌까끌하다. 그렇습니다. 뭐 혀에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슨 얘기입니까? 특징적으로 저희가 우리 이제 시설 그러니까 예.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일반 감기와 뭐가 다른가라고 볼 때 제일 먼저 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후염인데도 이제 그 독소가 많게 되면 예. 그 연쇄상 구균의 독소 때문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이제 분비물을 남기게 되는데 예. 하고 이제 벌려봤을 때 혀에 초기에는 허옇게 두툼한 막이 생깁니다. 예. 설태라고 하죠. 병적 설태가 잔뜩 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딸기 모양의 그 독소가 혈관에 점점점 딸기가 보면 딸기 씨가 점점점점 모양이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이제 하얀 태가 벗겨지면서 그런 빨간 딸기 모양을 형성하는데 예. 그걸 딸기상 이제 혀다, 뭐 딸기 모양 혀다라는 걸 이러면 성홍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얼른 이제 그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다른 증상보다 그 혀에 나타나는 증상이 더 확실하겠어요. 더 특징적이기 네. 때문에 중요하고요. 보통 다른 질환은 일반 감기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껍질 벗겨드시듯이.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성홍열에도 이런 피부 박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박리 나아가는 상태는. 과정. 예, 발진 상태가 왔다가 나아갈 때 이제 껍질들이 많이 벗겨지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네. 얇은 살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게 되면 전염성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생제에 금방 또 가라앉습니다. 아.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아목시실린 계열의 예.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예. 다행히 격리만 하면 또 부모에게 이렇게 직접 옮기지 않고 성인 환자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관리만 잘 하고 항생제만 쓰면 좋습니다. 그럼 보통 가정에서 격리를 하더라도 뭐 성인들한테는 감염 확률이 낮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하루 이틀만 쓰면 바로 이제 그 각질 같은 게 나타나면서 이제 그 탈피라고 하죠. 탈피 같은 게 나타나면서 이제 전염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 보통 한 열흘 정도까지는 항생제를 복용시키죠. 그럼 한방에서는 보통 네. 치료를 항생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인가요? 이제 그 실제로 항생제 훨씬 빠르고 아. 네, 보험이 되니까 예. 저희도 이제 한의사지만 이제 항생제를 쓰시게 권유를 이제 아, 해드리고요. 대신 그래요? 항생제의 문제점은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예. 면역을 떨어뜨리면서 항생제나 뭐 기타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이 그 백혈구를 진정시키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면역이 이제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면 예. 자꾸 반복되면 안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에 또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겸해서 그 치료하는 과정에도 같이 먹는 약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그 보조적 역할 또는 이제 치료 후 사후 처리 역할을 이제 한 방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특히 항생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쵸. 이제 화학약품 중에 몸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긴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석유 화합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서 최대한 덜 쓰는 것이 좋죠. 예. 이 성홍열을 방치하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인후부라는 게 목절 있는 주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뭐 축농증 같은 아. 또는 중이염, 이제 이관 장애라든지 예. 뭐 이런 증상을 2차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조금 이제 심하게 그 영향을 주게 되면은 사구체 신염이 온다든지 아. 콩팥에 영향을 줘서 아무래도 혈관 그 사구체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독소들이 대거 모이면서 손상을 주거나 또는 이제 심장에 영향을 줘서 이제 호흡이 좀 가빠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을 보이고 또는 뭐 류마티스성 질환의 어떤 시작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심하면 그럼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폐렴은 아주 흔하게 아까 말씀드린 중이염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이 좀 심할 때는 폐렴으로 가죠. 보통 폐렴까지 갔을 때 이제 어떤 문제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1% 이내입니다. 이거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이죠. 예.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고요. 예. 법정전염병이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나 특히 집단 시설에서 예방 관리 수칙이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생활 습관.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를 연상하시면 아주 정답입니다. 코로나 때 역시. 비말 감염이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던져준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질병 더 관리 그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이제 진화처럼 그 인간의 어떤 지혜 이런 것을 발휘해서 예방 의학이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재차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성홍률도 똑같은 그런 이제 상식선에 어떤 잘 씻는다든지 손발을 잘 손 씻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어떤 청결 문제 그리고 집안에 있는 도구들 또는 단체 시설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 소독 이런 거 이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검사를 빨리빨리 해서 항생제를 바로 즉시 투여해 가지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